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기분 나빠서 여성분을 따라갔다 이렇게 진술했었습니다. 지난달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문 앞까지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기억하시죠? 당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 발생한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셈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십시오. 한 남성이 지금 여성을 뒤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근데 이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머뭇거리다가 또 자리를 뜹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는 이 남성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데요. 이 수상한 남성,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9시간 뒤에는요, 또 다른 장소에 나타나게 됩니다. 수상하게 여긴 여성이요, 다시 1층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엘리베이터 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성. 근데 아까 내린 남성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. 자, 이 여성, 남성이 쫓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그치기 시작하는데요. 황급하게 자리를 뜨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자칫 제2의 신림동 사건이 될 뻔했던 그런 정황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아찔했던 상황이죠. 자, 이게 하룻밤 사이에 모두 벌어진 일입니다. 이 두 번 다 하루에 일어난 일이고 남성은 같은 사람이라고요. 강동구에 주택가가 많은 곳의 네. 골목길에서 일어난 겁니다. 첫 번째, 좀 전에 보신 게 저녁 8시경에 빌라에 가려고 하는데 한 여성을 남성이 뒤를 따른 겁니다. 근데 요즘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데도 현관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이 여성이 이상하게 남성이 뒤를 따라오니까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남성에게 먼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라고 하니까 남자가 당연히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왜 그럼 모르는데 따라오냐고 하니까 바로 뒤를 돌아서 가버렸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같은 남성이 이번에 9시가 지나서 새벽 6시경에 다른 여성의 뒤를 또 따라서 간 겁니다. 네. 이번에 현관문까지 무사히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가는데 이 여성이 엘리베이터 번호를 눌렀는데 남자가 이 층을 안 누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왜 안 누르고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아래층, 한 칸 아래층을 누른 겁니다. 그러니까 여성이 좀 이상했던지 집에서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왔더니 이 남자가 결국에는 계단을 타고 내려왔던 거죠. 그러니까 이 남자의 목적이 자기 집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여성을 따라갔다는 것을 여성이 네. 직감하고 따지니까 또 도망을 갔던 그런 사건입니다. 자, 수상한 이 남성이요, 두 여성을 쫓아간 이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들어보시죠. 본인이 요즘 일이 좀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 좀 속상해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좀 기분도 울적하고 기분 나빠서 여성들을 따라가 최초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. 여성들이 약간 좀 술이 좀 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. CCTV 보셔서 알겠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고요. 저런 행동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, 술에 취해서 기분이 나빠서 저 여성 둘을 쫓아갔다. 그것도 9시간 가까이 배회하면서 이 대상자를 물색을 했다.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. 사실 이 사건 초기에 경찰에서는 이 두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수사 도중에 경찰에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. 저희가 사실 동일인임을 확신하진 사실은 못했고요. 동일인일 수 있다는 의심하에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한 거였습니다. 사건 두 건이 일어났던 장소, 그리고 저희한테 결정적인 제보를 주는 편의점, 그리고 이 사람 집, 이게 전부 다 100m 반경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. 저희가 탐문하는 과정에 편의점 주께서 이분이 우리 가게에 자주 들려서 음식물이나 술을 사간다라는 이 진술이 좀 결정적으로 저희가 동네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. 자, 그러니까 이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 처리됐던 한 달 전 신림동 사건이 떠오르는데 지금 본인은 술 취해서 기분 나빠서 쫓아간 것밖에 아니다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
성범죄가 의심되는 그런 미행 사건으로 보이거든요.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? 근데 이거는 이제 신림동 사건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게. 그래요? 신림동 사건 때는 이제 문이 닫힌 뒤에 계속 얘기를 하고 문을 열어라는 식으로 약간 네. 여성 입장에서 협박받은 것 같을 수 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네. 이 경우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. 다만 네.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 남성은 여성들이 따지면 소극적으로 바로 도망가 버렸거든요. 네.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하. 아마 현재로서 그래서 경찰서도 주거 침입으로만 일단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. 저 정도 쫓아간 것도 주거 침입은 해당이 되는군요. 왜냐하면 비밀번호가 있는 곳에 아하. 온갖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장면을 보니까 네. 여성분들의 굉장히 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겁을 먹고 또 황급하게 어떤 비밀번호 누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보면 그 두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직접 나와서 이제 그 남성을 따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어쨌든 저런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편의점 주인이 이제 그걸 목격을 했다가 저 사람 동일인이라고 이제 제보를 해줘서 결국 이제 네. 경찰이 잠복 근무를 해서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. 네. 굉장히 어떤 경찰과 또 신고인 또 주변의 어떤 이런 것도 도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 두 번째 여성은 굉장히 당차입니다. 저 덩치도 훨씬 큰 남성한테 끝까지 몸싸움까지 하면서 따지는 모습에 좀 위험할 뻔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성희롱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유무죄를 가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마찬가지로 저것도 이 그러니까 누군가 쫓아오는 것을 느꼈던 여성이 느꼈을 어떤 공포를 생각하면 네. 이 좀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